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7일, 오는 12월 27일은 창당이 아닌 탈당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출마자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고 했었죠. 27일 창당이 아닌 탈당이면 신당 창당 시점은 내년으로 가는 걸까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SOS 좀 더 오지 않나요? 원래 거절한 제안들은 제가 밖에 밝히지 않는 게 예의거든요. 예. 제안은 있죠. 예. 근데 1년 전만 해도 지방선거 12대5 압승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거를 뭐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졌다 같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 알기는 하지. 공동 선대위원장직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 패전 처리 치열이던가요? 판을 완전 망가뜨려놨잖아요 지금. 자, 김영현 투보님 보면 27일 계속해서 뭐 하루씩 1%씩 포인트씩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27일까지 뭐 딱 준비 딱 해가지고 창당을 27일 딱 하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27일은 창당이 아닌 탈당 선언이 있을 것이고 창당 시기는 내년으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겠다. 이게 조금 그러면 창당 시기나 이런 것 좀 늦어질 수 있다. 혹시 국민의힘에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아예 없지는 않는데 국민의힘으로 다시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한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몇 프로 좀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뭐 1, 2% 정도 남을 예. 가능성은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라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 것인데 지금 시기가 자꾸 늦춰지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논평을 했던 거랑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같이 하는 세력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판이 지금 되게 돌아가는 판이 되게 예측불허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각종 신당들 뭐 창당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상황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건데 아직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지금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국민의힘에서 원래 공관위를 12월 중순에 띄운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늦춘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공관위 띄우고 공천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탈락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현역들이 신당에 또 합류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또 약간 그런 거와 연관도 좀 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신당 얘기를 막 꺼내고 있는 그런 그 얘기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보면서 시간을 더 가지고 가려는 전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처음에는 이준석 신당과의 거리를 두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의 양당 지배 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이상의 무슨 말을 원하시나요? 그 이상의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언제냐고 이제 기자들이 묻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습니다. 자,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그분이 가진 장점도 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그분이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 우리 정치의 매우 드문 인재다.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정원지 대변인.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이 만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을 게 있다면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한다면 실무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신당 작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뭐 신당과 관련한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럼 정치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30 남성들이 주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시너지를 내서 폭발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남성 중심 또 2030 젊은 세대의 이 좁은 협소한 그 지지층을 가지고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다고 하더라도 폭발력을 가져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또 둘이 혹시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여기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보수당의 당대표였으면서 저 민주당의 당대표하고도 같이 당 만들 논의를 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있어요. 흥정만 있고 네. 원래 정치적인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 아닌가요? 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싶어요. 예, 윤 전 의원은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너무 당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OX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아직 물론 뭐 창당하기 전입니다만 둘이 합칠 수 있을 것인가? 합쳐서 큰 당으로 제3당으로 출연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으면 O, 아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X가 세 분이고 O가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O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가능성은 다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다분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정당에 대한 관념은 결국 철학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하는 건데 이게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정당을 하던 분들이 한 정당에서 만나면 결국에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시각을 뛰어넘는 그런 비전이나 명분의 크기를 얼마나 키우느냐,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협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이 이 보이고 있는 정치 퇴행의 수준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이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수 부님, X. 왜? 일단 저는 그 두 전 대표들 간에 그 생각이 서로 틀려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원칙과 상식이라는 당내 의원들을 통해 의원들과의 같은 궤를 하면서 당의 좀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을 NI를 지지했던 그 분들에 대한 그 주장들 공천 그 공간에서의 룸을 좀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의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당 창당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당 창당보다는 당의 그런 그 통합이라든지 혁신 이런 거 통해서 그 총선 승리를 가져가는데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이 거의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신당을 좀 더 체급도 올리고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신당이 서로 창당했던 가정했을 때에도 서로 합칠 가능성도 없지만 이낙연 신당이 신당 자체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님. 저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낙연 그 대표는 아마 권력 구조 변경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각제로의 개헌을 기치로 걸고 민주당을 다시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에 내각제가 아니고 현 권력 구조 하야라면 95년도에 DJP 연합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DJP 연합의 약한 고리가 된 그러니까 국내 힘에서 약한 고리는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창당하게 되면 그때쯤에서 DJP 연합식으로 해서 아마 후위를 도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각제 개헌을 만약에 본인이 기치로 내걸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양당 체계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를 칭찬해주면서 이준석 대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당 체계를 비판하면서
내각 재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 같이 하겠지만 당을 합치면 그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절대 합치지는 않는다. 예, 정말 짧게. 저도 정치 공학적으로는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서 뭐 같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공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신당을 또 추진 중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뭐 조국 신당도 있습니다만 송영길 신당 과연 이게 출범할 수 있을지 송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윤석열 세력들이 민주당도 거기 참여하고 해서 연합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도 용해인도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나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윤석열 세력들을 연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국민과 당원들이 가장 지금 전투적으로 필요한 의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여론조사에 보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순서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예, 지난번에 총선에도 투표용지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투표하기 진짜 어려웠는데 너나 나나 신당 다 한다고 하면 투표용지 이번엔 뭐 제 키만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